자, 이런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은요, 경주에 있는 물건이고요. 다가구이고요. 50%가 유찰됐고요. 그리고 이 건물 크기는 613제곱입니다. 그리고 얘는 압류재산이라는 공매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반값과 유찰됐을까? 지금 12억이니까 6억에 지금 입찰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감정평가서가 잘못됐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지방이니까. 세 번째, 에이, 건물이 오래됐겠죠. 네 번째, 권리분석에서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매는 먼저 나눠야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매가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압류재산이라고 해서 경매랑 똑같은 게 있어요. 권리분석이. 두 번째는 비압류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권리분석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탁공매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 가지 종류가 섞여요. 섞인 상태에서 온비드에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 공매로 그냥 진행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이거를 분류를 못하면요, 이 세 가지는 권리분석이 완전 다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어떤 물건으로 나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뭘로 해요? 압류재산이에요. 압류재산이라는 거는 경매랑 같습니다. 그리고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서 돈을 받아간 순서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권리분석을 한번 보면요, 간단하게 이 옥션원 공매지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말소기준권리를 제가 좀 체크해 놨습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가만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 근저당이라는 게 있어요. 2022년 6월 7일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등본상 가장 먼저 과거, 그 다음에 처음으로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권리 중에서요. 이 물건은 근저당이죠. 날짜가 중요합니다. 근저당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 압류가 뭐냐, 임차권이 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매 절차에서 이 공매에 있는 다른 권리를 싹 없애주는 것, 날짜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 기준으로 뭐예요? 얘네들 싹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이커님, 혹시 이 세금이 뭐 한 2억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매 권리 분석도 똑같습니다. 2022년 6월 7일부로 여기에는 권리가 싹 없어져요. 여기 보니까 전세권도 많네요. 여러분들 전세권 배우셨죠? 얘는 뭐예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들이죠. 이걸 후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후순위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후순위 전세권은요, 다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돈을 달라고 배분 요구나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없어지고 그냥 배당을 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봐야 돼요. 2022년 6월 7일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을 보니까 여기 두 명 있네요. 일단은 전입세대 열람을 떼보긴 해야 돼요. 두 명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명이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권리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권리 분석은 좀 이따 해주고요. 이 물건에 대한 가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물건은요, 일단 권리 분석상 문제 없고요. 그리고 시세나 여러 가지 부분만 괜찮으면요, 90% 이상 대출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10%의 보증금 6,200만 원에 취득세 1.1%. 다만 여러분들이 뭐 주택이 지방이니까 2주택 이상 없는 분들이겠죠. 1.1%면 이거 어쩌고저쩌고 하면, 법무부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많으면 8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있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 정도의 지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와 그 다음에 월세는 얼마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증금까지 다 세팅하면 여러분들 투자금이 얼마 정도인지 회수가 되는지까지 보는 것,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먼저 위치와 수요를 파악을 하고 경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방은요,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방에 있는 물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 이유 하나는 분석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방은 굉장히 요즘은 단순합니다. 왜 단순하냐? 그 단순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순해졌어요. 왜 단순할까요? 알려드릴게요. 옥션원 들어가서요, 공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에이, 부자이카님, 이 물건 오래된 물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입세대 존재하며 뭐 인수 부담감 있는 임차인 보증금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배분 요구가 임차인에 있으니까 배분 요구를 전부 받지 못한 임차인 부담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가 엄청 많아요. 조심하세요. 공매가 이렇습니다. 자, 물건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에이 반값이니까 뭐 오래된 쓰러진 다가구겠지.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 엘리베이터 있고요. 뭐 계단 깨끗하고요. 어때요? 괜찮죠? 자, 이 물건은 이제 여러분들 감정평가서를 보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연식만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몇 살짜리인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가구인데요. 2019년 7월 5일식이에요. 부자이커님 그거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 사용 승인 일정은 날짜야, 날짜. 여러분들이. 이 다가구가 태어난 날짜예요. 2019년 7월 5일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다가구를 짓잖아요. 땅을 사서 이제 건물을 짓고 싶어요. 예전에 22년 정도에는 이 평당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 한 550만 원 정도 됐어요. 1평당.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800만 원이에요. 완전 올라와 버렸어요. 가격이. 근데 저거는 언제죠? 2019년식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굉장히 건축비가 오르기 그래도 좀 전에 지어진 굉장히 알짜 다가구이고요. 그 다음에 5년이 한 5년 조금 넘었네요. 이런 다가구는요 신축급이기 때문에 최신 다가구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다가구예요. 그러면 이 물건 자체는 일단 합격. 건물이 새 거네요, 새 거. 합격이죠. 두 번째,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수요를 한번 볼게요, 수요. 자, 여러분들이 지방 물건을 볼 때 이걸 확인하십시오. 자, 첫 번째, 이 분홍색이 많은 곳 있죠. 이 분홍색이 많고, 그 다음 이 법원이나 큰 어떤 관공서가 있는 곳들은요 구도심이라고 해서 옛날 지방의 중앙이라는 거거든요. 이 중앙시장 단어가 있으면 여기는 오래된 곳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보통 제가 지방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기가 보면 막 거미줄 같이 막 이렇게 막 얽혀 있죠. 막 길이 막 복잡하죠. 분홍색이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그래도 괜찮은 곳을 찾으려고 하면요 이렇게 안 얽혀 있고요 도로가 빵빵빵 잘라 있는 데를 찾으면 돼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랑 다르죠. 여기 보면 얘랑 좀 다르죠. 얘는 길이 좀 낮죠. 얘는 막 지도같이 돼 있죠. 여기도 보면 막 거미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나는 애들이 지방은 뭐냐? 신도심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 조금 더 가볼까요? 여기 아파트가 타워형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방에서는 괜찮은 곳이 있는 아파트예요. 이런 애들은 좀 오래된 애들이고 여기서 이제 보이시죠? 이 타워형 있는 애들이 뭐냐? 보통 이 지방에서 이게 쉬워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중에 뭐냐? 이거는 이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이 상가나 이런 게 나오면 학원 자료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2025년 뭐 어떤 뭐 11월 예정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새로 뭔가 여기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 또 있네. 여기는 용황동 있네요. 용황동.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주라는 곳은 황성동과 용왕동이 그래도 핫하다. 그리고 저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저런 데는 뭘 투자할 만하냐? 아파트도 투자할 만한 거예요. 언제? 경주라는 곳이 지방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저런 데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놓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그 물건에 대한 가치와 가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깨끗하고 그리고 괜찮은 곳에서 거주하고 싶은 욕심은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겠죠. 신식이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 중에 그래도 월세를 좀 낼 수 있는 분이 어떻게 할까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런 구도심에서도 이 다가구가 다 새 거예요. 그럼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다 오래됐는데 얘만 새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곳에서 월세를 좀 높게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얘를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아도 지방이어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네이버 부동산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요. 매물을 먼저 봅니다. 자, 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송동동이에요. 자, 일단 여기에는 매매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온 애들 있죠, 여기.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부재이컨 1억 3,500만 원인데요. 이거는 그냥 집인 거예요, 집. 여기 보면 단독 다가구로 되어 있죠. 일반 집은 단독이라고 하고요. 건물은 다가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6억 7천만 원이네요. 이거는 342제곱 엄청 작죠? 작은데 2012년이네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쟤는 크게 얼마 안 돼요. 자, 또 다른 거 볼게요. 이런 거. 1억 6천. 그냥 단독이 나왔네요. 얘는 단독주택 2층 다락 해가지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집이네요, 집. 집이 8억이에요, 집이 8억. 그리고 이 성동동에는 일단은 물건이 없고, 그리고 여기는 방이 5개. 얘도 2012년식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이 물건은 뭘까요? 그쵸? 이 경주라는 곳에서 이 지역에서 유일무이하게 신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월세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일단은 물건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없죠. 여기가 지금 성동동이거든요. 여기 성동도 없고 위쪽에 뭐 원룸 해가지고 뭐 이제 몇 개 있는데 이런 애들 또 이제 오래된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얘는 2015년식이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건축물 대장이라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위에 11가구 요거 있네요. 11가구. 그리고 크기가 613이니까 꽤 크죠. 그리고 얘는 19년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 있네요.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 3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 개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현황도라는 걸 확인하면요. 이제 2층부터 볼게요. 아까 2층 4개, 3층 4개, 4층 3개라고 했죠. 2층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황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뭘까요? 첫 번째,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룸이 있고요. 1룸이 있고요. 2룸이 있고요. 3룸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다가구에서 가구수로 다 표현합니다. 근데 얘마다 뭐가 다르냐? 월세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는 1.5룸 곱하기 2개, 그 다음에 2룸 곱하기 2개인 한 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층은 어떻게 될까 볼까요? 4층.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갔고 얘가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네요. 요거는 1.5룸 곱하기 2개 3룸이네요. 그러니까 3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러면 총 1.5룸 6개, 2룸이 4개, 그 다음에 3룸 1개예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가구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월세를 조사했습니다. 자, 1.5룸은요, 여기 월세가 3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5룸이. 왜? 신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희소성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직장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원룸, 투룸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알겠죠? 젊은 분들은 위로 올라갔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관광 산업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곳에서 월세 좀 주고 살려고 하는 수요는 꾸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50만 원 곱하기 몇 개요? 얘는 1.5룸이니까 6개요. 그 다음에 500에 이건 투룸이에요. 60 곱하기 얘는 몇 개? 4개예요. 그 다음 3룸 1000에 80 곱하기 하나예요. 이렇게 돼서 총 13개의 가구가 있는 다가구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아까 얼마였죠? 6억 2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돈이 묶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증금부터 보시죠. 300 곱하기 60 하면 3천만 원 보증금 횟수가 되고요. 500 곱하기 4 하면 2천만 원의 보증금 횟수 돼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보증금 횟수 됩니다. 이거는 일단 6천만 원 정도 보증금 횟수가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다 처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투자금은 1000에서 2000이에요. 다가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초기에 들어가는 돈은 있지만 회수하면요 돈이 굉장히 안 묶이는 게 다가구예요. 그리고 그럼 이제 또 그러시죠. 명도 어렵지 않나요? 다가구 해보신 분들은 절대 명도 어렵다고 표현 안 합니다. 살아야 많아서 그냥 스트레스 받을 뿐이지 명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62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월세고 빼기 255만 원 이자입니다. 그러면 얼마에 여러분들이 월세를 총 손에 쥘 수 있냐? 37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의 그럼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이 물건의 시세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보수적으로 말하는 10억에서 11억을 여기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얼마짜리? 12억 6천만 원짜리가 6억까지도 유찰됐는데 반값으로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이고, 그리고 이렇게 반값이 되더라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계속 제가 생각할 때는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해요.